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시장이 너무나 힘든 상황. 코스피는 연저점을 깨버렸고요. 전저점도 깨버린 상황이고 네. 지금 코스닥은 장중에 패백을 내줄락 말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일장 체크포인트와 함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먼저 볼까요? FOMC 경계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키워드인데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새로워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고 이 전례 없는 긴축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는 좀 계속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기관 외국인 다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좀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도 여전히 지금 시장의 위치가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것은 맞으나 지금 시장의 위치는 대부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매도가 아닌 이 실익이 없는 구간에서 매도가 아닌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 거니까요. 잘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75bp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건데 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가 91%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반영되어 있는 게 75bp 인상이 99.7%.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까지 75bp 인상할 것이다. 어제 뭐 70%가 넘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나 90% 넘은 겁니다. 그거 갖고 좀 더 빠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50%가 조금 더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된 겁니다. 그럼 무서운가요?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55%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구간에서 더 빠질까 봐 무서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바닥에 투매를 하는 뭐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투매에 동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얼마 인상하냐는 지금 다 예상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 강도 여부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하반기까지의 연준의 계획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고 아마 시장은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FOMC 이후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보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쭉 올라가던가 쭉 빠지던가 해야 되는 건데요. 다음날 올라면 그 다음날 빠진 결과가 있었고요. 또는 그날 빠지면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당일과 다음날의 주가가 대조적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 75bp 인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쨌든 악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99.7%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만은 결국 전망에 대해서 추가적인 할인이 좀 나올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75bp 인상하면서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떡하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 한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실제로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했던 미국 5월 PPI는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이 소비자 이 물가지수 중에서요. 지난번에 확인했던 PCE,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PCE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확인했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CPI만 올랐던 거고 그것도 이제 헤드라인 CPI, 이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CPI만 올랐던 거고요. 핵심 CPI는 내려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진짜 말도 못했었던 그런 이 헤드라인 CPI 급등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 어제 발표된 미국의 5월달 PPI 둔화가 됐었고 지난주였죠. 중국의 PPI 역시 둔화가 되면서 중국의 PPI는 미국 CPI의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중국의 PPI가 둔화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그 인플레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결국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좀 둔화될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시장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요. 어떤 이해가 나오더라도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어떤 이해가 나와도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어떤 시장 저점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내일 늦어도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투매 동참하는 것은 매도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좀 편안하게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 육박합니다. 그쵸. 사실 이전에 연준 의장 파월이 사실 뭐 75bp까지 올리게 된다면 그 전에 신호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이런 불안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건지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원준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원준이요. 네. 네. LG엔솔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요. 원준 같은 경우도 지금 LG엔솔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 대비해서는 그 급등세를 좀 죽여놓은 모습입니다만은 결국 지금 시장은요. 이 원준 같은 경우도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이 배터리 장비를 그 배터리 이제 소재를 만드는 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보고서 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확실한 거에 더해서 수급적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오히려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포먼스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늘도 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와 함께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대덕전자를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요. 지금 보합권 유지하고 있죠.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FOMC 회의만 지난다고 한다면은 대덕전자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 반등에서 소외가 안 될 종목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 제가 어제 LNF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LNF 역시 지금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에 있다 그 시장은 마이너스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역시나 이 소재 쪽 특히나 이 안정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반등 시 소외되지 않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보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오늘 밤에 불화시세가 끝난다면은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까지 봤어요. 저는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래 수익 내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경까지 와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시장 안에서 그나마 방어력이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꾸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될지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주도주를 사자, 주도주는 2차 전지다. 네. 그 이틀 전인가요? 시장 급락할 때도 에코프로빔 LNF가 상승하는 걸 보고 그쵸. 정말 주도주는 얘네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어요. 바로 어제였죠. 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아마 이 부분을 대부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가면서 끝났는데 결국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 속에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이 하나도 없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에 좀 비중을 줄여서 사놔야 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버텨줬던 이유는 그만큼 이 어떤 원가에 대한 판가 전가가 가능하고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 보였을 때 또 가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쪽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봤는데 중국 정부가 이 전기차 취득세 면제 정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을 키워왔는데 이 보조금을 이제 계속 주진 않는 거고요. 전기차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또 연장시키면서 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유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시작했던 전기차가 유럽 시장, 미국 시장까지 가는 건데 보조금에서 사라질 줄 알았던 이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고 역시나 어떤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어떤 전기차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부가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 원래 그 취득세 면제가 올해 연말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최근 그 유관 부처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거고 제18차 이 전국대표 대회 이후에 열린 그 기자회견에서 공업정보화부 이 신거빈 부부장이 취득세 우대 연장 정책을 가급적 빨리 연구해서 확실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친환경 차량의 보조금이 퇴보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있다면 큰 정책 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은 2030년까지 전동화 차량 비중을 50% 올리겠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신차에 대해서 전동화 차량,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 충전 설비만 50만 개 설치하고 이 보조금을 증대하면서 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워낙에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가 전기차 시장을 좀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전기차에 대해서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전에 저희가 LNF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도주 안에서 공략주로 꼽힐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두 가지를 좀 다 가져갈 수 있다? 다 가져가는데 네. 일단 양극재 캐파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전기차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양극재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음극재라든가 뭐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나중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극재 기업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건데 2차 전지용 양극재 및 이형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 원래는 이제 이 2차 전지용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 IT 부품이라든가 스마트폰 요쪽 어떤 그 소형 가전 쪽에 좀 많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 이게 이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 쪽으로 품목 교체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과거에는 그냥 이 IT 가전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대형 배터리로 완전히 품목 교체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모 신소재는 명실공히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 5만 톤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원래 양극재 캐파가 20년도에 1만 톤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2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말 기준 이 5만 톤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 말에는 7만 톤으로 캐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품목 그 교체까지 완료가 됐고요. 증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 LNF를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 이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해외 증설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지금 이제 그 해외 투자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ESS양 그 수량이 증가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고객사들의 해외 진출과 동시에 같이 지금 해외 진출하는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LG엔솔이라든가 SK온이 이제 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밝히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다른 종목들 보시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건 아닌데 상승폭을 꽤 줄였었죠. 상승폭을 꽤 줄였을 때 오히려 상승을 했던 게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은 이 가격대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매수를 좀 해준다면은 시장 반등 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5만 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이 코스모 네. 신소재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은 빠지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이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이 대부분이래요. 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신고가 거의 다 와 있고 네. LNF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수주 이야기 나오고 나서 급등나다 조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뭐 더 급락이 나온다면 뭐 같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다면 손절은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좀 편안하게 수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도 이제 차트가 꺾여 있는 것만 많이 보다가 이런 차트를 보니까 너무 네. 놀랐었어요. 코스모 신소재.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혹시나 하락할 수 있다면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5만 원으로, 네. 5만 200원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 전략 꼭 중요해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키워드는요. 전력망 확대가 우선이다. 이거는 뭐 에너지 전쟁의 네. 3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네. 신재생, 원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그 논평이 나왔거든요. 지금 신재생 이런 거에 투자할 때 전력망 확대가 우선이다. 전력망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 관련주가 지금 이제 수급을 좀 그 받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력망 확정이 제대로 안 되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가 없다. 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이 이제 논평을 쓴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산자부에서 2030년까지 78조를 전력망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기계획된 송변전 투자가 한 거의 50조가 되기 때문에 30조 정도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78조라고 밝혔지만은 실상은 30조밖에 추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정부에도 지금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좀 밝혔던 게 지금 굉장히 그 이 전력망에 대해서 짧게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력 수요 공급할 망 투자비는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빨리 또 어떤 투자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고 망이 보강되지 않는다면은 발전소의 출력 제어가 좀 불가피하고 전력 수급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태양광, 뭐 풍력, 원전 이 발전소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이제 분배해서 지금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력망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 지금 에너지 계획을 본다면은 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좀 그 투자가 좀 덜 됐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서둘러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년간 발전 설비가 지금 97기가와트시에서 129기가와트 이 기가와트시로 올라오면서 이 발전 설비는 늘었습니다만 발전 설비가 느는 동안에 실제 송배전망은 2%밖에 안 올랐다 그래요. 지금 97기가와트에서 이 129기가와트까지 올랐으면은 거의 30%가 는 건데 실제로 송배전망은 2%밖에 안 올랐고요. 송전망 증가는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망 공급이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전력망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력망이 먼저 우선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두 번째, 에너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뭐 신재생, 풍력도 이야기해 드렸고 원전도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이번엔 전력망으로 가볼게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G2파워. 근데 이 종목 되게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많이 오른 종목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네. 크게 올라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오전 중에 원전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가격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급등했을 때 추격매에서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상태 감시인단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IoT라든가 인공지능, ICT 기술로 이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좀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수배 전반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감시진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그 국내에서 수배 전반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광급 시장 수배 전반 1등하고 있고 실제 국방부나 환경부, 한국수자원 등의 다양한 이 어떤 그 다양한 공급기관에 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쨌든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 전력망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배 전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수배 전반 중에서도 원전의 필수인 Q클래스급 이 수배 전반 인증을 좀 따내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전 관련주로 불리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카자흐 원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이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한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인데 지금 우리 한수원이 지금 중동 쪽에서 이제 어떤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강력하게 좀 후보로 떠오르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저는 수배 전반으로서 이 G2파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림 하나 보면은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 보통 한 달이나 3개월 뒤에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 G2파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상장되는 물량이 거의 30%라서 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죠.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한 달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거의 30%였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 나왔거나 안 나올 것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신규 상장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호해서 물량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G2파는 0.7% 물량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물량도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버행 이슈가 없는 신규 상장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원전 이야기 나오면서 1번 종목으로 좀 올랐던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큰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매수가는 지금 20%나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27,500원대에서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하면 아마 오늘이건 내일은 조정이 나왔을 때 27,500원에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매수가를 27,500원 좀 낮게 주셨네요. 네.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가격이 온다면은 그때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주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SY를 소개해 드렸는데 네. 오늘 아쉽게도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손절가가 터치가 됐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다고 의견 주셨는데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전저점이 깨지면서 맞아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좀 그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언더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신저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요.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무료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힘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